금융당국과 국내 5대 거래소가 암호화폐 리스크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논의에서 배제된 나머지 중소암호화폐 거래소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토스뱅크가 암호화폐 거래소 실명 계좌 발급이 없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기존 은행 서비스에 관련된 본질적인 숙제를 풀고 있는 것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롯데그룹의 마케팅 계열사인 대흥기획이 블로커에 50억 투자를 단행합니다. 이를 통해 대흥기획은 블록체인 사업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넷마블이 바이낸스와 카카오에 이어 샌드박스와 손을 잡았습니다. 넷마블은 샌드박스 네트워크 자회사 SBXG와 블록체인 기반의 게임 공동 마케팅을 위해 파트너십을 구축했습니다. FTX 창업자가 아직 알려지지 않은 파산 위기에 거래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대차 대조표에 상당한 구멍이 뚫린 거래소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체애널리시스가 추적할 수 있는 암호화폐 지갑 주소는 전체의 78%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디파이도 추적할 수 있고 범죄자가 보유한 범죄 수익의 위치도 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인을 왜 그냥 사? 정보 보고 사야지. 이거 끝까지 봐. 딱 10분이면 돼. 코인 뉴스 하면 어디? 블록체인 투데이에서 코인 정보를 찾다. 안녕하세요. 6월 30일 목요일의 블록체인 투데이입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이 2022 코인원 개발자 집중 채용을 시작했습니다. 우수한 개발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거래소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신규 비즈니스 개발에 박차를 가할 전망인데요. 최근 글로벌 거래소에서는 시장 침체로 대대적인 인력 감축에 나선 것과는 상반된 행보입니다. 그럼 오늘 블록체인 업계 주요 소식입니다. 금융당국과 국내 5대 거래소가 암호화폐 리스크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논의에서 배제된 나머지 중소암호화폐 거래소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당국이 주도해서 원화마켓 운영 자격을 취득한 5대 거래소의 독과점을 대놓고 인정하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5대 암호화폐 거래소의 협의체 구성과 협의체 논의에서 이 5대 거래소를 제외한 곳들은 참가 제안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나머지 거래소들은 당국이 나서서 원화마켓 거래소들의 독과점 체계를 더욱더 키우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코인마켓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신경 쓰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면서 사실상 정부가 5대 거래소만을 인정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토스뱅크가 암호화폐 거래소 실명 계좌 발급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민택 토스뱅크 대표는 이 미디어데이 행사를 통해서 암호화폐 시장의 동향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지만 아직 암호화폐 거래소의 실명 계좌 발급 계획은 없다고 말했는데요. 홍 대표는 신생은행으로서 기존 은행 서비스에 관련된 본질적인 숙제를 풀고 있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암호화폐와 관련해서는 아직 큰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K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암호화폐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인 만큼 토스뱅크의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는데요. 하지만 홍 대표가 직접 선을 그은 만큼 당분간 토스뱅크를 둘러싼 암호화폐 관련 사업 논란은 잠잠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롯데그룹의 블록체인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롯데그룹 마케팅 계열사인 대홍기획은 블록체인 기술 기업인 블로커의 주식 9,645개의 주를 약 50억 원에 취득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통해 대홍기획은 블로커의 지분 5.7%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대홍기획은 블로커 지분 취득 목적에 대해서 신규 사업 기회 창출과 또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신사업의 발판을 다진 대홍기획은 이 사업의 포트폴리오에 암호화폐까지 추가하게 됐습니다. 또한 메타버스의 사업과 암호화폐를 연계해서 활용처를 넓히는 한편 이 블로커의 자회사 블로커 XYZ를 통한 NFT 프로젝트도 구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대홍기획의 블로커 투자는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넷마블이 바이낸스와 카카오에 이어 샌드박스와 손을 잡았습니다. 넷마블은 이 샌드박스 네트워크의 자회사이며 이 SBXG와 이 블록체인 기반의 게임 공동 마케팅을 위해 파트너십을 구축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넷마블은 이 넷마블의 블록체인 기반의 게임과 SBXG가 보유한 글로벌 인플루언서와 또 이용자 중심의 웹 3.0 생태계 메타게이머즈를 연계해서 글로벌 게임과 콘텐츠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전망입니다. 앞서 넷마블은 이 바이낸스 기반의 암호화폐 큐브를 인수하고 글로벌 웹 3.0 개척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샌드박스가 글로벌 시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만큼 넷마블의 웹 3.0 콘텐츠 사업도 더욱더 활기를 띨 전망입니다. FTX 창업자가 포브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파산 위기의 거래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샘 뱅크먼 프리드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대차 대조표에 상당한 구멍이 뚫린 거래소가 있다며 해당 거래소는 규제 문제는 물론 회생할 수 있는 사업이 많지 않아 사실상 백스톱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그는 암호화폐 가격 상승에 도취된 거래소가 고객 유치를 위해서 높은 수익률을 제시해왔다면서 이에 따른 실패가 계속될까 봐 우려가 된다며 이 블록파이나 보이저가 고객에게 연간 12% 이상의 수익을 약속했는데 암호화폐가 상승할 때는 이는 문제없이 작동했지만 지금은 비참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체이널리시스가 추적할 수 있는 암호화폐의 지갑 주소 수가 전체의 78%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조나단 레빈 최고 전략 책임자는 이같이 밝히면서 이 암호화폐가 국가 주도 사이버 공격에 집중 타깃이 되고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 플랫폼의 역할도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블록체인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암호화폐 거래는 추적이 가능하다는 게 레빈 대표의 설명입니다. 특히 디파이는 정부를 통한 고객의 정보 확인 절차가 없어 자금 세탁의 창구로 쓰이는 경우도 많은데요. 하지만 체이널리시스는 디파이도 추적할 수 있고 누가 어느 주소로 얼마나 입금했는지 그리고 그 주소의 주인은 누구인지도 알 수 있다면서 범죄자가 보유한 범죄 수익의 위치 또한 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블록체인 이슈 앤 트렌드 초성 뉴스에서 이은주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블록체인 업계 화제 뉴스를 초성으로 알아보는 초성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내 소식들 모아서 초성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초성입니다. TSCO 티읕 비읍입니다. 국내 유통되고 있는 P2E 게임과 관련된 이슈인데요. 바로 취소 통보입니다. 국내 유통되고 있는 P2E 게임이 32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돼서 규제당국이 서비스 취소 통보를 내린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무더기로 등급 분류 허가를 취소한 것은 처음으로 업계 파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29일 이상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 16일 P2E 게임 32종에 대해서 등급 분류 취소를 통보했다고 합니다. 이 취소 절차에 따라 게임위는 게임사의 의견을 수렴한 이후에 등급 분류 결정 취소 여부를 의결할 예정이고 또 등급 취소가 확정된 게임은 앱마켓에서 퇴출된다고 하는데요. 앞서 게임위는 구글 플레이 및 앱스토어 등에서 서비스되는 블록체인 게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기획 조사를 실시했었죠. 조사 결과 P2E 및 NFT가 모두 존재하는 게임은 15종, 또 P2E 기능만 존재하는 게임은 7종, NFT 기능만 존재하는 게임은 10종 등으로 총 32종의 블록체인 게임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두 번째 초성입니다. 기역, 비읍, 지읒입니다. 오는 9월부터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공동협의체를 구성해서 이것을 가동한다고 하는데요. 바로 경보체입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코빅, 고팍스 등 5대 암호화폐 거래소는 앞으로 유통량이나 가격에 급격한 변동이 발생해서 시장 질서 훼손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공동 기준에 입각해서 투자 주의 경보를 발령한다고 하는데요. 이후 10월에는 상장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위험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정책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한편 전날 금융감독원은 가상화폐 업계 관계자들과
암호화폐 리스크 협의회를 구성하고 첫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지만 앞으로 우리 업계에 일어날 변화들에는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초성입니다. 기억 시옷 이응입니다. 현 정부의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시죠. 바로 김소영 부위원장입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라이언 넬슨 미 재무부 차관을 만나서 암호화폐와 반부패, 핀테크, 또 사이버 보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브라이언 넬슨 미 차관과 면담을 했는데요. 양국 간 금융정책과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합니다. 또 이날 면담에는 김정각 금융정보분석원장도 함께 참석해서 자금 세탁 관련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초성뉴스 이은주였습니다. 반등 후 약세로 전환한 비트코인이 다시 2만 달러의 지지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대형 암호화폐 투자 기관의 파산 위기에 있어서 부실 거래소까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에 시장의 심리는 위축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비트코인의 전망과 차트 분석은 정오에 방영되는 블록체인 투데이 플러스 통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소통의 시간에 만나요. 안녕.